미국 기업인들이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중에 누가 더 친기업적인 후보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또 법인세 인상을 각각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서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의 정책 방향이 각각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게 더 유리하겠느냐라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미국 비즈니스 리더들이 자신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대선 후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들은요, 더 낮은 세율, 그리고 더 가벼운 규제, 그리고 더 적은 반독점 조사를 원하지만 어느 후보도 여기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트럼프 후보, 의외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에도 감세안 그리고 여러 규제 철폐 등을 강조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주요 행정부의 요직도 기업인들로 채우기도 했었죠. 엑슨모빌의 최고 경영자를 국무장관에 임명하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 출신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유명했죠. 재무장관에 임명한 게 대표적인 예였었거든요.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기업 친화적인 인물임을 강조해 왔는데, 그럼 뭐냐? 그의 관세 인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보호무역 정책인 거잖아요. 일부 기업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를 안겨줄 수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이요, 특정 산업에서는요, 당연히 어떤 보호주의적인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여러 다른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지난 집권 당시에는 주요 경제장관 그리고 수장 자리에 월가 출신 또는 주요 기업인 최고 경영자 출신들을 중용했는데 비해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이 주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뉴욕 월가에서 반대하는 어떤 트럼프식 마가, 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의 리더격인 사람이잖아요,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이요.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관세 인상도 마가 운동과 어떤 맥락, 궤를 같이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도가요, 관세를 통해서 미국 내 산업 그리고 특히 제조업을 보호하고요, 해외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여서 미국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려 하는 그런 노력인 거죠. 이러한 정책이 결국 미국의 어떤 글로벌 무역에서 더 강한 지위를 차지하고요, 무역 적자를 또 시정하고 또 더 나은 어떤 니고시에이션 파워, 협상 조건을 확보하려는 목표와 일치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면에서 관세 인상은요,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에게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로도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러한 관세 정책, 관세 인상 정책의 목표가 마가다.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관세 인상의 노력 또는 시도가 월가에서는 각종 어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 인플레이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한다는 거죠. 특히 월스트리트의 주요 금융기관들은요, 이러한 관세 인상이 결과적으로는 미국 내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고요, 이는 투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해리스 후보요, 상황이 더 좋지는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요, 기업인들이 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원이었던 시절의 입법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부통령 시절의 어떤 어록 등을 보면 조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도 좌파 성향이 더 강한 데다가 경제에 대한 이해도도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네요. 해리스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들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기업들이 고용 창출이라던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물론 이 해리스 부통령의 진보적인 경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기업 활동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 평등이라던가 어떤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녀의 정책, 과거의 진보적인 성향, 경제 이해도에 대한 어떤 불안 등이 맞물려서 기업인들이 걱정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해리스에 대한 불안한 분위기가요, 전통적으로 좌파 성향이 강했던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이요,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지고 있는 점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 신문에서 최근 많이 나오는 것처럼요, 이제는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더 이상 민주당 텃밭이 아니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대표적인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이고요. 또 마크 앤더슨 앤더슨 호로위츠의 공동 창업자라던가 팔런티어의 창업자 등 여러 저명한 기업인들이 이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트럼프의 어떤 감세 정책, 규제 완화가 어떤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도 여전하죠. 뭐 에릭 슈밋 전 그 구글의 회장이었죠. 그리고 또는 스티브 잡스의 아내이자 자선 사업가로 이름이 알려진 뭐 로렌 파월 잡스라던가 리드 호프먼 뭐 링크드인의 공동 창업자죠. 이들은 해리스 부통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리스의 진보적인 정책이 장기적으로 더 공정하고 어떤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미국 기업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중에 누가 더 친기업적인 후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따지고 보면 어떤 정책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뭐 어떤 한쪽이 명확하게 뭐 친기업적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각 기업인들은 또 각자의 산업 또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전략을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다소 단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대선이요. 해리스 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이와 같이 두 후보의 조세, 경제정책, 공약이요, 미국 경제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 어떤 깊이 있는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하나로서 최근 나온 두 후보의 조세 정책에 대한 기업가들의 어떤 반응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